지금 오늘 0시 기준 접종률이 5.8%에 도달했고요. 네. 이제 정부는 그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투명하게 접종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이달 말까지 그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약 36만 6천여 명, 그리고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 7만 8천 명, 네. 에게 이제 1차 접종 목표치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하. 지금 이제, 주말 휴일의 영향 때문에, 조금 느리다는 말씀들도 하시는데, 충분히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이제 충분히 검증이 돼서 나온, 백신이기 때문에, 네. 이게, 무분별하게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분들에 대해서 좀 처벌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국민들에게 불안을 조장하고 네.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정부를 믿고 우리 국민들께서 질서 있게 이렇게 백신 접종에 응해 주시면 집단 면역이 생기면서 우리 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만큼이나 더 위험한 것은 가짜 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4차 재난지원금이 담긴 추경안이 구체적으로 발표됩니다.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해서 볼 점은 그 버팀목 자금의 상향과 또 구간이 다양화됐어요. 네.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계속 영업 금지였던 업종에는 500만 원, 네. 또 영업 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에는 400만 원, 또 계속 영업 제한이었던 업종에는 300만 원이 이제 각각 지급될 것이고, 네. 또 일반 업종에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가 지급되고요. 또 최대 150만 원까지 전기료 추가 지원도 진행되고 있고, 또 이제 점포가 없으신 분들, 네. 지자체 관리의 어떤 노점상 또 4만 명이 지원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사회 공동체 차원에서 가장 힘든 분에게 우선 이제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아하. 예, 그러면 이제 재원이 어떻게 되냐 또 이렇게 말씀들 많이 이렇게 여쭤보셔서, 네. 그 추경안 15조 원 중에 아하. 9조 9천억 원이 국채 발행이 될 거고요. 네. 나머지 5조 1천억 원은 세계은행이 가지고 있는 잉여금 2조 6천억 원, 그리고 한국은행 잉여금 8천억 원, 또 기금 재원이 1조 7천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4차 재난지원금이 또 속도를 더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증세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예, 그런데 이제 이런 팬데믹 상황이나 이런 산업 구조로 보면, 네. 이제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또 이렇게 승자 독식 구조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승자들의 어떤 그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승자라고 표현된 것은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이 재난 상황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고, 아하. 또 정부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네. 정말 지금이야말로 이 국회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써야 할 돈을 제때에 안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 받아들일 그래서 제가 수가 이제 있는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기고를 하고 그러는 이유가, 이 재원의 어떤 소스가 되는 거죠. 재원을 마련해주는 어떤 기업들의 어떤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기업인들이 정말 이게 기업 활동을 잘 하고 거기에서 세금을 제대로 이렇게 납부를 해서 복지와 또 이게 재난에 대비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정말 기업인들의 역할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선은 이제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가 조사가 돼야 될 것이고요. 아하. 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피해 규모를 알아야 지원 정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우선은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중소상공인들께서도 이게 이제 이게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주시면 정부에서는 그에 맞게, 재난 상황에 맞게 지원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이런 피해 상황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알아야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예.
제가 이 올해 첫 최고위원 회의에서 저도 네. 이제 메시지로 전국민 재난 위로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하. 대통령께서도 우리 최고위원들과 간담회에서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이 아닌 위로금이 필요하다. 아하. 그렇게 말씀하셨었고, 이건 이제 지난 1년 동안에 코로나 가시밭길에서 네.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보답 차원이라는 말씀을 하셨었고, 이제 지원 이후에 위로의 방점을 찍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코로나로 일상을 잃으신 국민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좀 방학 동안에 아이들과 함께 그 소고기도 좀 사서 드시고 병원도 다니시고 코로나 육아로 또 코로나 블루를 겪는 워킹맘들에게도 좀 금전적 위로 차원이 좀 가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조금만 버텨주십시오라고 그런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절실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경기 부양이나 소비 진작만의 이야기가 하는 것이 아닌, 네. 백신 치료제 접종 전 그 마지막 코로나 총력전의 마지막 버팀목으로서 금전적 어떤 레버리지 이런 걸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다 같이 힘을 내자. 네. 그리고 서로에게 희망을 주자. 이런 차원에서 전국 위로금을 주다 보면 그 골목 상권이 다 살아났던 1차 보편적 재난지원금 때를 아마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비 진작과 함께 경기 아마 활성화도 같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전국민 재난 위로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지급이 될 겁니다. 우선 이 부분은 좀 중요한 얘기인데 대한민국의 기술 패권만이 네. 대한민국의 국방이고 외교고 안보고 복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하. 결국은 반도체 중심의 어떤 기술 패권 전쟁이 지금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경랑속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통 제조업 근간의 그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를 좀 한 단계 이렇게 올려놓지 못하면 네. 우리가 가고자 하는 선도국가, 선도 경제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술이 지금은 이제 국력인 시대고, 네. 일본의 어떤 경제 침략, 미중 패권 다툼, 유럽 반도체 자립, 대만의 급부상 이런 이제 세계 강국들이 역시 이제 기술 패권 전쟁에 뛰어들고 있는데, 네. 기술과 기업으로 싸우는 지금 시대인 만큼 정치가 이들이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자는 것이고요. 아하. 미중 기술 패권 시대에 기술과 기업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정청만으로는 어렵다. 또 한국판 뉴딜 정책도 당정청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경제계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고, 네. 박근혜 정부 때도 창조 경제가 있었는데 민간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네. 이 정책이 지속 가능하게 성공하려면 3+1 당정청 플러스 경제계가 들어와야 된다고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네.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압박 기조를 면밀히 좀 봐야 됩니다. 네. 얼마 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칩, 또 전기차용 대용량 배터리, 말씀하신 그 히토류, 그리고 의약품, 이 4대 핵심 품목을 이 공급 사슬을 검토를 해봐라. 아하.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이 기술 민주 동맹이 가시화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기술과 민주화의 동맹이 가시화됐다. 네. 이게 뭐냐면 중국의 기술적 부상을 막고 또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고요. 네. 이제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은 그 동맹국과의 공급망 협력 부분으로 주요 동맹국들과의 소재, 부품, 기술 동맹을 추진해가지고 소재, 부품,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고사시키려고 하는 중입니다. 상당한 갈등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이제 그 전에 중국 없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밑그림을 그리는 바이든 행정부인데 동맹국들과 힘을 합쳐서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구축해 버리면 네. 우리나라는 또 시장이 중국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미국이 기술 동맹을 하자라고 할 때 또 네. 줄을 서기를 바랄 텐데 또 하하. 줄을 서면 대중국이 어렵고 네. 중국에 대해서 또 동맹 관계를 가져가자면 또 미국이 어렵고 이런 상황이 이건 됩니다. 뭐 고래 싸움에 돌고래 등 터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기술밖에 없다. 아하. 그래서 기술 패권 국가로 꼭 나가야 된다. 그래서 네. 기술이 정치를 이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기술인, 과학인, 경제인, 경제인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 시기가 그렇군요. 지금 딱 5년은 정말 예. 그 계층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네, 그 국가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 치유, 또 트라우마 등의 치유, 재활, 네. 사회적인 지원, 그런 연구 개발 교육 홍보까지도 이 국가와 지자체의 센터 지원 등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설립에 관한 그 법안 제정도 했는데 네. 그 지금 국가폭력 피해자 상당수가 고령이 됐어요. 아하. 그래서 정말 치유가 시급한데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55.8%가 네.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고요. 아이고. 외상후 스트레스, 그리고 5.18 민주화 항쟁 피해자 가운데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은 사례만 약 40명이에요. 아. 그러니까 한국 총 인구 대비 자살 비율이 0.02%인데 그보다 네. 500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하.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네. 근데 다행히 이제 설계 용역비가 반영이 됐고 내년에 이제 본예산 반영을 위한 협의가 시작되는데 네. 이게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이 법안의 어떤 상임위 속도가 관건입니다. 아. 행안위에서 좀 트라우마 센터법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소관 상임위원들 만나서 계속 지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심리적 치료가 얼마나 중요할까라고 생각이 또 드는데, 자, 백신 네, 접종 맞습니다. 그리고 네, 경제 4차 재난지원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